미국 정치권 내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가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좀 판도를 바꾸었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이 둘의 이 정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죄를 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직전 영상,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나중에 보고 나서 정말 메탈이 좀 크게 무너졌었는데, 사실 이 영상은 이 오바마가 아니라 전 영부인이죠. 미셸 오바마의 출마에 대한 가능성, 또 그 옆에 오바마가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의 큰 이 초강수가 등장한다 라는 내용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편집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바마라는 단어에만 제가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뚱맞게도 이미 이 연임이 끝난 사람을 제가 내용이 갑자기 미셸 오바마가 빠지고 오바마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너무 오바마라는 단어에만 좀 집착을 하는 바람에 실제 내용이 안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만 어쨌든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혼선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한 것과 영상을 전혀 다르게 찍을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영상을 찍을 때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고 이 검토를 한 후에 업로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크게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닌데요. 오늘 영상을 한번 좀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좀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번 후보로 찍히기 전까지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고 공식 석상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튀어 올랐고요. 거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도 있고, 서열 3위라고 하는 이 펠로시까지도 사실은 지지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발맞춰서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과반수 이상,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은 사퇴를 해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이 분열이 됐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 해리스가 나오면서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됐다. 다만 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뭐냐면, 새로운 적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누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 누가 우위에 서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해리스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가상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를 추월해서 2%로 앞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가상 투표라는 게 지금 결과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게 아무래도 조금 편파적인 내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과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그 당시에도 보면은 과거 힐러리하고 대결을 했었던 그 당시도 보면 힐러리가 거의 뭐 당선 확률이 뭐 99%다, 뭐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까보니까 트럼프가 이기는 그런 구도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대선 조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완벽히 신빙성을 가지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나 이 가상투표가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됐을지는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가 전폭적인 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적으로 부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옆에 이제 런닝메이트의 미셸 오바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해리스의 힘이 좀 막강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바이든이 선거 자금을 모아뒀던 것, 그리고 해리스가 또 다르게 승계를 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대선 자금까지도 지금 트럼프가 딴지를 좀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뻔뻔한 강탈이고 법을 어겼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지금 현재 고소를 또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3일 정도 남은, 개월수로 따지면 4개월이고 실제로는 한 3달 조금 넘는 시기인데, 이 시기 동안 이 둘 간의 새로운 마찰, 그러니까 새로운 대결 구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 시소 같은 널뛰기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 관련주는 크게 3가지가 있고 해리스 관련주도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트럼프는 우크라 재건에 대한 관련이 있고요. 또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남북 경협주가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이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해리스 관련주는 최근에 주가에 조금 영향을 줬었던 낙태권을 지지한다. 이게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임신 중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나서 이걸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을 해야 된다. 낙태권을 지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 또 기후변화 대응이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시에서는 앞으로 이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좀 치고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사도 나온 걸 보면 해리스의 가장 큰 강경한 어떤 정책을 보면 그건 기후변화입니다. 여기엔 정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후보로 나왔을 때 한 얘기들을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019년 대선 후보 당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바이든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이든은 이 기후 에너지 인프라 기술 법안에 포함된 1조 6천억 달러, 자, 이 비용을 얘기했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무려 10조 달러, 1경 3,800조 원, 거의 6배에 달하는 이 기후 변화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제안이고 후보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과거 많은 이 정유회사들, 석유회사들한테 환경오염 문제로 소송까지 해서 합의금까지 모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트럼프 정책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 기후와 관련돼서는 민주당과는 정반대에 있죠. 그린뉴딜은 사기다. 미국을 다시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중국보다 더 싼 에너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의 세일가스의 생산량을 보면 바이든 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을 제치고 가장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때 가장 많은 석유 시추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트럼프는 이 바이든의 기후변화 법안에 철폐를 할 것이고 화석연료 투자 증가에 대한 계획이 있다. 게다가 파리기후협약에 탈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하고는 정반대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누가 우세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여론에서 지금 원래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여론을 장악한 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과거에 미국의 여론이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로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저기 해리스가 뭐 2% 앞선다 지명당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를 뭐 앞섰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민주당의 입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힘이 세질지 몰라요. 다만 민주당이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실제 사실이 어떻든 언론적으로는 분명히 트럼프하고 비슷한 비등비등한 대결 구도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앞선다, 실제로 앞서고 있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원에 대한 민주당 이 좌석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대결은 졌지만 상원 이 좌석수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이미 상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화당이 전부 다 차지하는 쪽으로 싹쓸이했다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로 뭉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그 세 달 사이에 이 둘 중에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널뛰기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우크라 재건 관련주죠. 이게 지금 허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상한가를 쳤죠.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본격 양상됐다라고 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 드릴 크레인 트럭은 전력선 설치 후 도로 및 교량 기초공사, 고층 건물의 파일 설치 등의 다양한 작업에 활용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재건 기업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건 기업한테 지금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요 인프라 복구에만 21조 원이 올 한 해에만 필요하고요. 최대 2,500억 달러, 333조 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주택 및 인프라면 2032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은 좀 안 되지만 8년 정도 되는 그 단계까지 2단계로 구성된 게 무려 999조 원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재건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23,000km 이상의 도로, 630만 킬로에 달하는 철도망,
300km 이상의 교량 등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을 하고 뭐 건설을 하고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이건 정말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인데 인프라입니다. 교통, 뭐 도로, 철도망 이런 게 먼저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도시를 다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철도, 도로 그리고 이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전력망. 자, 이게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레일 크레인 트럭이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진짜로 재건이라는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체가 있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에서는 무조건 우크라이나 재건이 저는 가장 첫 번째 실체가 있는 대선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인이나 이런 쪽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될지 트럼프가 뭐 그걸 선호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법안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켜줄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기후 변화죠. 이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해당이 될 겁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최근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던 게 바로 그 에너지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본 트럼프는 재건과 관련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리스와 관련된 주식들은 이 기후에서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곳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지금 하루나 이틀 정도를 건너뛰어서 재건이 상승할 때 신재생 에너지가 상승할 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길게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재건주가 한 며칠 오르면 신재생 관련된 주식들이 빠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신재생 에너지를 관련된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쪽을 매수했다가 또 얘네들이 며칠 오르면 또 현금화 시키고 그때 떨어져 있던 재건 관련주를 사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흐름들이 좀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대선 전까지 기대감을 계속 끌어간다라고 하면은 우상향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누가 당선될지 모르고 또 갑작스러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확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기보다는 일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영상에 대한 큰 오류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영상을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좀 쫓기다 찍었던 것들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영상은 좀 신중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테니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난번 영상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해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